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편안한 오후 보내고 계시는지요? 자, 오마이 TV가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들을 한 분 한 분 만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또 이제 격전지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는 경기도에 출마한 민주당 예비 후보 염태영 예비 후보 만나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후보님?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마이 TV 우리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말씀 나온 김에 저희 시청자 예, 분께 정식으로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예. 카메라 보시면서. 네. 오마이 TV 뉴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기도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전에 수원시장 삼선 수원시장을 했던 경기도지사 예비 후보 염태영입니다. 인사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힘차게 인사를 해주셨는데 수원시장으로 많이 예, 저희 시청자분들도 기억하고 계시고 수원시정을 또 평가하고 계실 것 같은데 예, 이번에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하셨습니다. 예. 민주당 내에서 가장 빨리 선언하셨는데 왜 출마를 하시게 됐는지 출마의 변부터 좀 듣고 싶습니다. 예, 저는 수원에서 나서 자란 경기도 토박입니다. 아, 예. 벼랑간 날라오거나 연고를 찾기 위해서 애쓰지 않아도 300년 동안 우리 어른들이 네. 수원에서 터잡고 살아온 아, 토박인데요. 삼선 시장 지금 말씀하셨듯이 저를 그렇게 알아보는 분들이 대부분이죠. 그렇지만 저는 정치인 처음부터 정치인을 꿈꾼 건 아니었어요. 네. 수원에서 나서 자라고 또 시민운동을 하다가 음, 어느 날 우연히 이제 그 정치를 하게 됐는데 여러분이 그 제 경력 중에 기억하시는 게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정부의 음, 청와대 국정과제 담당 비서관이었습니다. 네. 국정과제 중에서 지속가능 발전을 담당했던 역할이었고요. 음, 음, 노무현 정부 시절 가기 전에 이제 시민운동을 하다가 환경운동 단체를 만들어서 했었죠. 네. 이제 그런 것들이 인정받아서 인수위 때 또 전문위원으로 참여하기도 했고 또 청와대 아. 비서관으로 하다가 예. 2006년도 열린우리당 때 아. 수원시장을 아무도 못 나가는 거예요. 너무 인기가 없어서 안 나가는 거였죠. 수원시장이요. 예. 그럼 그때 어떻게 보면은 좀 험지였나요? 좀 험지였고 어려운 지역이라고 볼 수 우선 있었나요? 수원에서는 민주당 시장이 한 번도 된 적도 없었고 아. 그리고 이제 열린우리당이 워낙 분위기가 안 좋아서 그때 아무도 좀 안 나갈 힘들었죠. 때였으니까 네. 그때 뭐 결과로 말하면 서울, 경기, 인천의 광역 의원은 선출직으로는 한 명도 안 될 정도로 뭐 완전히 참패였죠. 예. 그런 정도의 선거였으니까 거기에 이제 나갔어요. 비서관 중엔 저 혼자 나갔고 행정관 중에 몇 분이 구청장 나갔고 어. 이제 장관 했던 사람을 억지로 등 떠밀려서 네. 광역자치단체장 나갔었습니다. 아. 이제 그 선거에서 나가서 물론 떨어지죠. 그리고서는 2010년도 다시 도전해서 이제 시장이 돼서 삼선을 한 겁니다. 절치부심하시고 예, 두 번째 도전해서 예. 성공하시고 삼선을 내리 삼선하신 예. 거죠. 그 사이에 이제 2020년에 이제 현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서는 정당 사상 최초로 최고위원회 당선되는 일을 또 하죠. 네.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경험과 또 도전해서 성과를 만든 것들은 저의 이력 중에 다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 수원시장 최고위원 이런 것을 하는 이유는 우리 정치가 민생과 멀어지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입니다. 음. 저는 이제 수원시장을 하면서 많이 경험을 갖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의 문제를 늘 그 생각하게 돼요. 네. 그런데 이것이 현장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제도적 한계로 그 해결되지 않는 게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이런 구조적 문제의 개선을 위해서는 꼭 좀 더 많은 보다 그 중요한 위치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게 좋겠다. 네. 특히 기초자치단체로 보다 많은 권한과 책임이 이양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도지사로 결심하게 되죠. 또 하나는 여의도 정치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거든요. 여의도 정치 한계. 예, 근데 여의도 정치는 직접 국회의원은 안 해보셨지만 최고위원으로서 경험을 해봤죠. 하셨군요. 예, 최고위원으로서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중앙 있었나요? 정치가 민생의 문제에 둔감합니다. 디테일이나 현장 수용성 문제에서 많이 떨어집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돼서 잘못된 정책들이 강행돼서 지난번에 이제 부동산 정책이나 재산세 문제가 우리 민주당의 큰 악재가 되기도 했지 수원에서도 않습니까? 좀 느끼셨겠네요. 그런 부분들. 예. 경기도에서도. 이를테면 네. 이제 그 공시지가 현실화율이라는 것을 해요. 이제
현 시세와 공시지가가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런데 최근 한 2, 3년 동안 부동산 가격이 워낙 많이 올랐는데 그러잖아도 과세 지표가 높아져서 세금을 많이 내게 생겼는데 그걸 또 지금 실시하니까 이중적으로 압박이 돼서 하우스포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네. 1인 1가구 한 가구가 한 주택에 살고 있는데 가만히 앉아서 집값이 올랐다고 세금이 그 과세 지표도 올라가고 또 저 부동산 저 공시지가 현실화율에 따라서 또 세금도 더 네. 과부하되고 이러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그게 이제 정책을 하더라도 현장 수용성 문제를 늘 그래서 살펴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이제 제가 문제 제기하고 그랬지만 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는 국정 운영의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은 바로 현장 수용성을 감안하고 현장과 밀접히 정책이 소통하는 가운데 만들어지고 그런 구조 속에서 정책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방선거가 거대 담론의 정쟁만 일삼는 거로 가면 그래서 그 도시의 시민들의 삶은 그야말로 뒷전이 되기 십상인 거죠. 그래서 직접 예, 경험해 보는 거. 여의도 정치의 재판이 아닌 민생 중심 생활 정치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정책 결정 이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데 그래서 광역행정안에서 제가 이 일을 하는 데는 그 누구보다도 최적화돼 있다 하는 생각 때문에 이제 그 제가 도전하게 네. 되죠. 그 지금 뭐 후보군들을 보면 예, 이렇게 지자체장 예, 경력을 가지고 있는 후보는 예. 지금 염태영 후보밖에 예. 없는 거죠, 사실은. 그렇죠. 지금은 이제 우리 당의 4명의 후보 중에는 그 경험은 이제 저밖에 없죠. 그런 점이 장점이고 어떻게 예. 보면은 어필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출마 기자회견을 봤더니 예. 이런 부분이 문구가 있더라고요. 이재명의 길을 이어가겠다 예,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거 좀 어떤 의미인지 좀 궁금하고 또 하나 궁금한 게 이재명 상임고문하고 좀 선거 이후에 예, 소통을 좀 하셨는지 이것도 궁금한 부분입니다. 예. 그 이재명의 길을 잇겠다는 것은 이재명표 정책들이 있고 민생의 문제에서 굉장히 여러 가지 성과를 낸 것을 제가 그대로 이어서 가겠다 하는 네. 뜻이죠. 아, 거기다가 이제 염태영의 정책과 지향성도 그 위에 더 얹어지겠지만 우선은 이번 대선에서도 경기도는 5% 이상 이긴 정도로 평가를 잘 받았죠. 네. 그리고 17개 광역자치단체장 평가에서 늘 이재명 지사가 우수한 성적을 거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도민 만족도가 제법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 일을 이어서 하는 건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네. 이제 그런 것이 저한테는 꼭 필요한 일이었고요. 선거 있고 그 다음 날 네. 영상 통화도 했고요. 아, 그러셨어요. 그리고 제가 출마 선언하기 전날 음, 제가 출마 선언하게 됩니다. 네. 그렇게 또 그 소통을 좀 소통도 하셨군요. 했죠. 네. 물론 성과를 거두길 바란다는 덕담도 해주고 그러죠. 아, 참 이재명 이 상임고문이 예. 경기도정을 하면서 좋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 계승하는 그런 게 또 필요해 보이고 예, 근데 사실 후보님은 이제 수원에서 또 후보님을 약소강 염태영 뭐 이렇게도 부른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예. 뭐 이런 별명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이거는 이제 네. 그 가장 최근의 일로 하면 허구현 야구 어? 해설위원이었던 분 있죠. K보 총재로 예, 근데 이거는 이제 KBO 총재가 그러게요. 되셨죠. 예, 예. 그분이 그 자신의 저서 그라운드는 패배는 모른다는 책을 내셨는데 그 네. 책을 저한테 보내주셨더라고요. 아, 그래서 보니까 그분이 이제 9구단, 19단 프로야구 9구단, 19단을 창단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담았는데 수원시장인 제가 프로야구 19단을 유치해서 아, KT 위주로 KT. 예, 구단도 정하고 그랬는데 네. 그때 그 제가 했던 일들을 유심히 보고 그 대목 중에 염태영 시장처럼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은 없었다. 그 구단 유치 때 내건 약속을 100% 이행한 유일한 지자체장이다. 이렇게 그래요? 이제 표현을 했더라고요. 예. 저는 그분의 그렇게 평가로 인해서 약소강이라는 얘기가 또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도 이제 엊그저께 발표됐는데 한국 매니페스토 실천본부라는 게 있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매년 지자체장의 그 공약을 얼마만큼 지키는지를 평가를 합니다. 거기서 최우수 등급이 SA 등급인데
거기서 이제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았으니까 공약을 잘 지키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뭐 크게 과언은 아니죠. 저는 이제 공약 평가를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민간 거버넌스 기구인 좋은시정위원회가 시장의 공약 이행 정도를 굉장히 빡빡하게 평가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주민 만족도와 공약 이행률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아마 이것들은 이제 현장에서 주민들과 늘 소통하면서 만든 정책의 성과들이 시민들에게 평가를 받은 것을 또 그렇게 이행 정도로 잘 확인해 준 거다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10년 이상 뚝심 있게 사업을 추진해서 약속왕이라는 별칭을 얻었다면 굉장히 영예로운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우, 저 약소왕이라는 그 호칭, 그 수식어는 예, 뭐 지자체장으로서는 정말 극찬을 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예,